그러면 9장 5절의 곡선의 곡률과 비틀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곡률에 대해서 어떤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데피니션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있고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있으면 여기서 있고요. 또 다른 접선이 있을 때 이것이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접선 두 점 사이의 호의 길이가 델타 S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곡률의 정의는 뭐냐면은 델타 S만큼 곡선이 호의 길이가 있을 때 이 접선의 각도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델타 S로서 정의되는 것이 델타 알파죠. 델타 알파로 어떻게 얼만큼 변한가를 표현한 것이 곡률의 요점에서의 곡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곡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원의 곡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은 항상 일정하게 돌잖아요. 일정하면은 전체의 델타 S는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2파이 이 반지름이 A라면 2파이 A입니다. 각도는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2파이가 되니까요. 2파이가 되니까는 A분의 1. 요게 반지름 A인 원의 곡률이 됩니다. 이렇게 곡률의 데피니션을 일단은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 470페이지 칙 22번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곡선이 있으면은 좌표축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델타 S만큼이 변하는 거고요. 우리가 했었던 공식 중에 하나가 ds분의 dr로 r을 ds의 호의 길이로서 미분을 하면은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인 접선 방향에 유닛 벡터가 얻어집니다. 유닛 벡터 S가 얻어집니다. 요거를 이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S로 표현하면은 요거 각 점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위치 벡터를 S의 함수, 호의 길이 함수로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미분했을 때 크기가 1인 유닛 벡터가 나오고 접선의 유닛 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점에서 유닛 벡터가 하나 나오고요. 이 점에서 유닛 벡터가 나옵니다. 즉 유닛 벡터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 S이고 유닛 벡터가 S 플러스 델타 S일 때 또 다른 유닛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변했을 때 유닛 벡터의 미소 변형량은 뭐냐면은 요게 델타 알파가 되잖아요. 각도의 변화량이 되지 않습니까? 각도의 변화량은 여기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요 값은
사실은 D 알파 값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닛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s분의 d 유닛 벡터를 한 번을 더 미분을 하면 ds분의 d 알파하고 동일합니다. 이 ds분의 d 알파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던 컵배체의 기본 정의입니다. 근데 이 유닛 벡터라는 것은 ds에다가 아까 말했죠. 이 변이 벡터,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위치 벡터를 ds로 미분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는 ds분의 dr이 됩니다. 따라서 컵 hs라는 것은 ds를 d 알파인데 결국 ds의 d 알파라는 것은 유닛 벡터의 변화량하고 동일하고 이거는 ds 제곱분의 d 제곱 r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했었던 공률에 대한 정의는 이 정의가 결국은 이 정의하고 동일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카파의 s라는 것은 공률의 길이가 변했을 때 그 공률의 길이의 접선의 각도가 얼마나 변하는가인데 그거는 각도를 변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접선에 해당되는 유닛 벡터의 변화량하고도 동일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인 것의 변화량은 결국 각도의 변화량하고 동일하고 이 유닛 벡터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은 위치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것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컵에 대한 공식이 공률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y = x제곱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0에서 1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호의 길이를 다 구한다는 것은 호의 길이에 dx, dy가 있으면은 여기에 ds를 구하는 겁니다. dx 따라서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을 구한다는 거고 0에서 1까지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에 dx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여보면 0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2x의 dx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파라메타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벡터 r 각 점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했을 때 t 제곱 더하기 2로 이 곡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랭스는 똑같이 0에서 1까지니까 t도 0에서 1까지입니다. 0에서 1까지 dx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인데 여기까지 dt를 뽑아내면은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은 0에서 1까지 요거는 1이고 요거는
ET가 돼서 DT가 됩니다. 결국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RT를 XT의 I 플러스 YT J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DT분의 DRT는 결국 이 미분한 것의 크기는 DT분의 DX의 제곱 DT분의 DY의 제곱입니다. 결국 이게 R에 미분한 것을 절대값입니다. 따라서 요거하고는 동일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0에서 1까지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t가 되는 곳까지 적분을 해서 그것을 호의 길이로 정의를 하면은 0에서 t까지 정의를 하면은 R에 임의의 변수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고요. dt분의 ds의 t는 R에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습니다. 그때 벡터 R을 파라메타 메타 T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호의 길이 아크랭스 S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유용한 이유는 ds분의 dr에 미분을 하면은 이것이 접선 벡터이고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크레이지 그체에서는 U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탄젠셜 방정이라고요. 이때 T에서 S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연습 문제를 우리가 2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커베이처를 정의를 할 때 ds에다가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에다가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죠. 델타 알파의 크기로서 정의가 됐는데 델타 알파라는 것은 이 접선 벡터의 미분치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ds분의 du 이렇게 앞에서 표현했고요. 이 벡터를 그냥 t로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커베이츠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게 커베이츠의 기본적인 데피니션인데요. 벡터 R이 S로도 표현되지만은 만약에 T로서 표현이 되면은 이 공식을 막바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체인 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T의 함수로 변형된 공식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카파는 ds분의 dt 요 단위 접선 벡터죠. 요거는 dt분의 dt분의 ds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t를 접선 벡터 t를 ta 함수로 파라미터 ta 함수로 되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 r을 이렇게 미분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카파가 s로서 되어 있을 때는 ds분의 dt였는데요. 그것을 s로 되어 있을 때였는데 파라미터가 t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482페이지에 문제 4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지름이 a인 원의 공률은 a분의 1임을 보여라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커브 h의 정의를 할 때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커브 h라는 게 두 접선이 있을 때요. 두 접선이 있으면은 각도가 변합니다. 호의 길이를 델타 S라고 했을 때 델타 S분의 델타 알파 각도의 변화를 커브 H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주가 2파이고 반지름이 a이고 각도가 어차피 한 바퀴 돌면 2파이니까는 a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 엄밀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a제곱의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이 a면은 x는 a 코사인 t고요. y는 a 사인 t입니다. 따라서 벡터로 표시했을 때는 a 코사인 t의 i에다가 a 사인 t의 j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t의 i고 플러스 a 코사인 t의 j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커브 h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커브 h의 정의는 ds 호의 길이의 변화량에 대한 그 접선의 각도의 접선의 각도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접선의 각도의 변화량은 단위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량하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요거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요거의 크기가 1이 여기 단위 접선 벡터니까는 단위 접선 벡터이니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각도의 변화량은 단위 접선 벡터의 미분치하고도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이꼴이 되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모든 게 S로서 표현이 안 되고 지금 이미 한 파라미터 T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카파 T를 표현을 하려면은 이것을 체인룰을 사용을 해서 T의 함수로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환시켰을 때에 커브 H의 공식은 접선 단위 벡터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앞줄에서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 구해내면 됩니다. 먼저 t 값을 단위 접선 벡터 t로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파라미터 t의 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r을 미분한 값이 이게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s로서 표현이 안 되고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는 요거를 크기로서 나눠줘야지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사인 t의 i
더하기 코사인 t의 j가 되고요. 따라서 t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t의 i 마이너스 사인 t의 j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카파를 여기다가 이식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요거에 절대치는 1이 되고 r을 한번 미분한 것의 절대치는 지금 a가 됩니다.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카파 t는 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이건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을 다른 식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베이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힐스 책에서 나오는 예제를 가지고 공률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공률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정의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두 점이 있고 두 점의 접선이 있습니다. 이때 호의 길이가 델타 S고 여기가 각도가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가 변했을 때 카파라는 것은 델타 S분의 델타 알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하냐면은 델타 S가 0으로 수렴을 하면 D분의 DS가 되고요. 델타 알파는 뭐냐면은 요게 두 개의 접선 벡터, 크기가 1인 접선 벡터가 두 개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T가 있고 T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DT가 되죠. D 알파가 됩니다. 즉 T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단위 접선 벡터이기 때문에 D 알파 이퀄 DT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DT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단위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만은 여기가 만약 이게 T가 S의 함수 S 아크랭스 여기 S는 아크랭스고요. 아크랭스의 함수로서 표현이 됐을 때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되지만은 체인으로 써가지고 만약에 t의 함수로 표현된다면은 양쪽에다 dt를 나눴기 때문에 ds가 되면서 이거는 각각에 대한 벡터의 미분치가 되고 dt분의 dt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부터 할 것은 요 방정식 카파가 ds분의 dts로 표현됐을 때 요것의 공률을 구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직접 다는 풀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곡선의 위치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ds분의 dts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 값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f 이것의 절대값은 지금 t제곱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t의 제곱 사인 제곱 t의 플러스 이 t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공률은 st는 이것을 우리가 했었죠. st는 0에서 t까지 위치 벡터의 미분치를 더한 것이 아크랭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미분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값이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냐면은 요 식으로 풀고 싶은데 지금 요 카파 S 이퀄 ds분의 dt의 s 이 식으로 풀고 싶은데 지금 이 함수가 t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s의 함수로 변경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즉 s하고 t와의 관계가 있고 t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일일이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t에다 대입을 하면은 새롭게 이 방정식이 t의 함수로서 s의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 펑션 오브 f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카파 s를 s의 함수로서 표현됐기 때문에 s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지금 ts를 구했고요. ts를 구했고 ts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지금 크기를 구해가지고 카파를 구하는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다 s의 함수로서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카파를 다시 t의 함수로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전체는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다시 보면은 ds분의 dt의 s를 가지고 풀고 싶은데 t가 지금 위치 함수가 지금 t의 함수로 나와 있어서 전부 다 s의 함수로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ds분의 dt를 구해내고 난 다음에 s하고 t하고 s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t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파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좀 더 다른 형태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파 s는 ds분의 델타 s고 알파 플러스 델타 알파입니다. 결국 ds분의 d 알파가 되고요. 단위 접선 벡터가 있으니까는 ds분의 이 각도는 단위 접선 벡터의 d알파는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량이니까는 dt 이렇게 됩니다. 다시 깨끗하게 적을게요. t가 있고 또 다시 t가 있습니다. 요 점하고 요 점요. 그러면은 t가 되는데 d 알파가 되고요. 여기에 단위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기 때문에 d 알파 이퀄 dt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t가 s의 함수로서 주어지면은 편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t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체인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하고 요거에 바로 변이 벡터를 t로 미분한 것을 합한 거하고 동일하고 dt분의 d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위치 함수가 f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dt분의 d에다가 f를 미분한 것의 적분치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요걸 가지고 풀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위치 함수의 미분치를 일단 구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 사인 t, 앞에 거 놔둬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t의 i 해서 이게 없어지고요. 플러스 코사인 t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t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t j 더하기 2t의 k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t 코사인 t의 i고 플러스 t 사인 t의 j고 2t의 k가 됩니다. 요게 지금 f를 한 번 더 미분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t 값을 구해야 됩니다. 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 값은 뭐냐면은 dt분의 df를 하면은 접선의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접선의 벡터의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dt분의 df로서 크기로서 나눠져야지 요게 단위 접선 벡터가 됩니다. 지금 t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여기서 구해졌죠. t 코사인 t의 i 더하기 t 사인 t의 j 플러스 2t k로 해서 지금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크기는 요거의 크기로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크기로 구하는 거니까는 t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는 더하기 2t의 제곱입니다. 결국은 루트 5t의 제곱이니까는 5t가 됩니다. 여기 dt분의 df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루트 5의 t가 됩니다. 거기는 루트 5의 t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t가 다 없어지면 루트 5분의 1의 코사인 t의 i 플러스 사인 t의 j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t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공식은 이 접선 단위 접선 벡터를 다시 t로 한번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dt분의 d 요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5분의 1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i 플러스 코사인 t의 j 요거는 제로가 됩니다. 요게 지금 요 윗부분을 구했고요. 요것의 절대값은 dt분의 절대값은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모를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구했죠. 요 값이죠. 루트 5t 따라서 카파는 지금 이 식으로 구하면은 루트 5t분의 1에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 되고 결국은 5t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카파입니다. 이 카파의 값은 앞에서 구했던 값 요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함수를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카파를 구할 수도 있고 이 공식을 가지고 카파를 구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쪽이 좀 더 간편하게 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률을 구하는 공식 마지막 하나를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교과서 482쪽에 문제 48번 문제인데요. 48번 문제를 보면은 이런 커베이치를 구하라는 게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을 다 봐도 요 식보다는 커베이치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게 요것보다는 종료는 요것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서 증명이 있으니까는 요거를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했었던 공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S로 되어 있는가 함수가 T로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공식이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y=fx가 되어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커베이치 공식, 이 공식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이 공식도 유도가 됩니다. 앞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 요거를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하는 거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까지가 커베이처, 카파를 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나가 더 이그젠플을 제가 강의록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카파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에 포지션 벡터, 변이 벡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에 각각 미분을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동안 배웠던 크로스 프로덕트를 응용을 해가지고 카파를 구하면 되고요. 카파 t 이퀄 0일 때 카파가 값이 2가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었던 공식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각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